코를 반듯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가장 많은 호소거든요. 반듯하게. 70% 정도 차지하는 게, 매부리 차지하는 게 연골입니다. 뼈는 잘 갈려요. 30% 일부 쪽 위쪽에. 근데 나중에 갈고 나면은 튀어나오고 남는 게 연골은 안 갈려요. 이게 갈리지 않아요. 연골은 절대 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 이 수술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얇아요. 한 2mm, 아니 2mm도 안 되고요. 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A4 종이로 한 2장 정도, 3장 정도 두께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의 면은 이렇게 약 1cm에서 8mm, 5mm, 사람마다 제각기거든요. 이게 넓은 사람은 넓고 좁은 사람인데 보통 한 7, 8mm 정도 된다고 보여요. 이 매부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두께, 덮개연골의 두께 때문에 코가 어느 정도의 약 9mm 정도 폭에 또는 10mm 정도 폭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이게 덮개연골, 코뼈의 둥근 면, 이게 있기 때문에 콧대라는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생기지 않는 콧대라는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거하냐면요. 코뼈 비중경골 위에 덮개연골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비중경골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비중경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덮개연골 돼 있고 비중경골, 그 다음에 빨간색의 점막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 점막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점막이 이렇게 덮여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점막 한쪽을 벗겨요. 이쪽도 점막이 있겠죠. 이렇게 비중경골 앞쪽에서부터 점막을 벗겨서 낮춰요. 이제 그 모양을 설명드리는 게 이거예요. 한쪽은 점막이 낮아져 있고 한쪽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점막을 벗긴 다음에 비중경골 점막을 벗기고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접근해서 이 안쪽에 덮개연골 잘라서 들어갑니다. 한쪽 덮개연골 잘라서 들어가고 반대쪽도 왼쪽 비중경골 점막을 제쳐서 들어가서 잘라서 벗겨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를 잘라서 지붕을 형성하고 있는 넓은 부위를 없애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혹 제거 수술이에요. 그리고 그러게 되면은 비중경골이 작게 튀어나와 있겠죠. 그럼 비중경골 높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해줘야 할 제거를 하고요. 요걸 제거가 됐으니까요. 일정 부분. 그리고 아까 남은 이 옆에 덮개연골 측면도 일부 약간 제거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고 나면 위에 넓은 판 이렇게 콧등에 두께를 형성하고 있던 게 없어지니까 여기가 뾰족하게 변해요. 아주 날씬하게 연골이 갑자기 없어져서. 그래서 여기가 코가 조금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살짝만 숨 쉬는 이 부위 뼈 바라리뼈를 살짝만 이렇게 오므려 보세요. 어떤지. 코가 숨이 막혀요. 숨을 쉴 수 없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만지면 숨 못 쉰다 그래요. 조금만 살짝 만졌는데도. 이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위 사이에 연골을 집어넣어서 스프레드 그래프트가 약간 확장 수술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밸브 수술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밸브인데 이게 닫혀지거든요. 숨을 쉴 때마다 이게 닫혀져요. 빨아들일 때 이것을 넓히는 것을 그래서 넓힌다 그래서 이걸 밸브를 넓힌다 해서 밸브 안쪽 밸브 내부 밸브를 확장시키는 밸브 수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밸브를 확장시키는 수술 이걸 스프레드 그래프트라 해서 연골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묶어줘서 여기를 약간 넓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수술이 필요해요. 이 수술 근데 이게 수술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도 환자한테 설명 안 했지. 비용 차지도 이분한테 생각을 이분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 수술 비용이 비쌉니다. 이런 것도 하기가 조금 힘들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덮고 실리콘을 얻는 방법이 제일 무난하니까 그냥 실리콘을 덮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실리콘을 그냥 덮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모여지면은 여기에 인버티드 V 디포머티라고 해서 역 V자형 변형이 생겨요. 여기에 푹 들어가요. 여기에 이렇게 함몰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선이 생기는 것을 싫다 그래서 실리콘을 덮어놓으면 우산처럼 펴져서 여기가 약간 펴져서 그 현상을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을 쓰는 거예요. 자, 실리콘을 먼저 이 실리콘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일이 조금 이렇게 됐는데 실리콘 이야기 조금 나중에 더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부위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스프레드 그래프트 하고 피부 쪽 이제 여기를 조금 이렇게 갈고 다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끝에 연골을
이제 들어서 올려야 하는데, 이때 연고를 들려고 하니까 이것을 들어서 놔두면은 대부분의 코가 재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갈기만 하고 이게 튀어나와서 하는 것은, 여러분 연골이 자란다는 말 들었죠? 뼈가 자란다. 뼈가 자란 게 아니에요. 이걸 잘라주지 않아서 갈기만 해서 이쪽 비중연골이 남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 비중연골 또는 덮개연골, 이 덮고 있는 이렇게 넓은, 이걸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 두께, 어느 정도 두께의 부종이 빠지면 그 부위가 서서히 드러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드러난 것을 사람들이 또는 의사 선생님들이 뼈가 자랐다고 하는 거죠. 자라지 않는 겁니다. 못 깎아서 또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걸 하고 코끝을 올려야죠. 이제 코끝을 올려야 하는데, 이때 올릴 때 재료가 기역자 실리콘을 쓰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올리는 방법은 비중격 연골, 이 연골을 뜯어서 올리게 되는데, 그냥 올리면 나중에 비중연골은 자연스럽게 주변과 붙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난 이렇게 올려놓은 콧끝 연골을 이렇게 콧끝 연골을 끄집어다가 옮기는 거예요, 위로. 이 콧끝 연골을 비중 연골을 뜯어서 올리면 대부분 몇 년 내에 다 제자리로 다 들어갑니다. 이유는 비중 연골은 연골 막이란 게, 연골을 만드는 막이 없으면 다 흡수돼서 제자리로 다 다시 코끝이 원상태로 복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부리가 또 생겨요. 여기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연골을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속에 있는 비중연골 위에 대들보 1cm, 기둥 1cm를 남겨놓고 이 연골을 여기에 붙여요. 여기에 붙여서 연골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코끝에 이렇게 연골을 붙인 다음에, 연골이 없죠, 여기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코끝을 연골을 여기에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코끝 수술이고 들창코나 매부리나 어떤 많은 코 수술의 기본이 되는 수술입니다. 비중연골.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게, 비중격 연골이 매부리인 사람은 위로 솟고 앞뒤로는 성장을 잘하지 않아서 비중격 연골이 양이 적어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비중격 연골을 함부로 막 쉽게 떼요. 또 양이 부족하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은 양이 부족한 거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격 연골을 찾아서 쑥 들어가면 뼈가 닿아요. 그래서 그 길이를 빼서 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중격 연골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잘라요, 연골을. 그럼 연골 남는 게 적죠?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비중격 연골을 조각을 많이 떼서 이쪽에다 붙여요. 그리고 코끝을 억지로 잡아 당겨서 여기 묶어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피부를 닿는 순간 이 내려가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져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비중격 연골이 꼭 부러집니다. 휘고, 그 다음에 비중격 연골 되돌아가는 힘을 미니까 이게 휘어요. 휘면 코가 막혀요. 한쪽으로 휘니까 반대쪽으로 이거나. 그래서 콧구멍 한쪽이 막히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매부리코에 있어서 비중격 연골을 떼는 것은 1순위가 아니에요. 비중격 연골이 있는 것은 알지만, 단단하게 있으니까 속고 그래서 알지만, 비중격 연골을 코 기둥이 적고 코를 많이 올려야만이 매부리가 해결되는 사람들은 이걸 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되돌아갈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피부를 닿는 순간 이게 조금만 잘못해도 푹 부러지거든요. 잘 부러져서 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연골을 떼지 않고, 이 연골은, 판연골은 가슴 연골을 빌려와서, 이게 파는 가슴 기직연골이거든요. 파는 가슴 연골을 빌려와서 하거나 자기가 가슴 연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가슴 연골 또 흡수가 된다고 해서 불안해하면 자기 걸 떼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하간 이 판연골을 어디서 구하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콧기둥이 짧을수록 자기 걸 쓰는 게 낫고요. 콧기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기직연골이고요. 아예 그냥 코끝이 얼렁얼렁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비중연골을 쓰셔도 됩니다. 조금만. 그 대신에 비중연골이 확인이 수술 중에 적으면은 언제든지 기증으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해놓고 수술하러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혹을 제거를 해서 실리콘을 넣는다고 쳐요. 실리콘은 가장 얇게 아무리 잘해도 한 1mm 이상은 됩니다. 얇게 하면 할수록 찢어져요. 그래서 어느 이상은 실리콘을 얇게 할 수 없어요. 즉 이걸 제작하는데 많이 오랜 시간도 걸리긴 하지만 조심조심 해도 아주 얇게 해도 1m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 두께 1mm 정도 두께, 이걸 다시 실리콘을 코 갈고 나서 이만큼 올리면 다시 매부리예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실리콘은 캡슐막이라는 게 꼭 만들어져요. 실리콘 주변에 막이 두께가 한 바퀴 들고 나면 그것도 한 1mm 돼요. 캡슐막도. 이 이유는 막이 우리가 인체가 콜라겐 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붕 약간 뜨거든요. 그 두께까지 하면은 2mm가 벌써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게 메부리가 될 것을 계산해서 이걸 더 잘라야 하는 거예요. 이걸 한 2, 3mm 정도를 더 잘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뼈를 잘라야 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콧등도 더 많이 낮춰야 하고, 주변에 있는 이 덮개 연골도 더 낮춰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3mm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낮은 줄 아세요? 3mm, 보통 코 수술하는 사람들의 높이가 3mm예요. 보통 올리려고 오시는 분이, 평균치가. 그만큼 낮게 코가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부리를 갖고 나면. 그래서 실리콘을 넣으면 여러분들 실리콘 높이만큼만 살짝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리콘을 넣으면 메부리가 다시 생긴다는 걸 의사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더 심하게 깎을 수밖에 없고, 더 심하게 깎을 때 문제가 뭐냐면 점막이 손상이 돼요. 잘못하면 염증이 생겨요. 점막에 구멍이 뚫려서. 그리고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실리콘이 문제가 생기고 비치거나 빨개졌을 때 제거를 하고 나면 코가 없어요. 너무 낮아서. 이제 그때는 또 다른 수술을 해야 하는 거죠. 낮았을 때 수술한 사람처럼 수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부리를 다 제거하고 실리콘을 넣으려고 할 때는 더 큰 대가를 감수를 하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하고, 또 여기에다가 피중경 연골까지 떼서 수술을 했을 때 피중연골이 주저앉는 그런 사람도 많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메부리의 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혹을 제거하려고 딱 하는 순간 숨만 막히고 인버티드 V 디포머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코끝이 좀 처지고 비중경골 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시 메부리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코가 너무 날씬해서 결국은 실리콘을 넣어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제 비중격, 이렇게 메부리의 코에 약간 쏠린 코, 약간 휘어진 코, 메부리 코에다가 휘어진 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오늘은 이제 코가 반대됐다고 생각하고 하는 수술에 대해서만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얼굴이 굳어져 있죠. 이유가 메부리가 너무 심하네요. 메부리 코로 깎으려고 할 때 제가 마음속이 답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런 설명하잖아요. 혹 제거하고 환자들 뒤로 얼굴이 갑자기 낯빛이 그냥 이렇게 하얘져요. 혹을 제거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순식간에 간단히 생각했다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갑자기 신중해집니다. 아주 돌변해요. 이 메부리 혹 제거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낯빛이 지금 아주 일그러져 있고 경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혹 제거하는 거 저도 진짜 힘듭니다. 제거하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도 고민 많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복구를 시켜주려고 했을 때 환자하고 신랑이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간단히 제거 생각하고 비용도 간단히 생각했다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니까 서로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접근이 좀 쉬워졌을 때 대화하기도 쉽고, 비용적인 문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리 이제 창구를 열어두는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물론 돈만 맨날 밝히는 사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조금은 좀 해소하는 쪽에서 시간이 많이 들으니까 그걸 조금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코코천사 조배정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